저는 투명선거 심의사면에서 교육 담당을 맡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개표 참관인 교육을 진행하게 될 김현승입니다. 오늘 저희 투명선거 심의 참관의 그 모토는 4.3 총선 투표지는 유권자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네. 오늘 얘기들은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선거와 투표의 개표에 관한 권리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서 되새겨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실제 개표장에서, 투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실행 위주로 얘기를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간 좀 되면은 관련된 법 규정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정당한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배짱뚝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발걸음이 가볍고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관위가 투표함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의무 항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 규칙에 관련된 관리 규칙에 대해서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뒤져봤는데요. 선관위가 안전하게 지켜야 될 의무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관위의 규정과 법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선관위가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나 뜻밖이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 선관위가 했던 것들은 뭘까? 그렇게 열심히 NFC 만들고 CCTV 넣고 홀로그램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들은 뭘까?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자기들이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착각을 해서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당에서 와서 동의했다, 그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정당에서 와서 동의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졌고 공개된 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에서 와서 공개했다라고 해서 참여했다,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제스처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약 규정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안전하게 지켜야 될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야 될 것은 국민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들. 그리고 근데 그 국민들에 대해서 이런 공면선거 추진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10조에 보면은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는 판단이 다 명확합니다. 공정선거 추진 활동을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거부와 방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활동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리고 선관위 잘못하면 관련 법 규정을 티켓이나 인증물을 가지고 선관위 제시해서 당신들이 이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공정 활동할 때의 경고 중지 시정명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나 문서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말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법을 가져다가 문서로 직접 제시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 말 할 거 없이 이거 당신들이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당신은 이 활동들에 대해서 보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이야기에 따라서 중지해야 된다, 그 조치를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를 할 거잖아요. 여기 개표 참관인 다 신청하셨나요? 네. 개표 참관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선관위 직원들한테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이거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 개표 참관인은 폭행, 협박, 체포를 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보면 투표 참관인, 그 다음에 개표 참관인은 해당 신분, 우리 참관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신분 신청 다 하셨잖아요. 하면 그때부터 해서 개표 종료까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병역 소집에 유예를 받는다라고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쫓겨나거나 체포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이렇게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 명확하게 딱 제시를 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나를 쫓아내는 것은 당신이 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을 불러서요.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 쫓아내세요. 이 사람 현행범이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4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관인에 종사하는 자가 자들에게 체포 강금이나 폭행 협박을 가하면 그 사람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참관할 때에는 이와 같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아시고 타당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개 참관인은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안 해와서 잘 몰랐던 것뿐이지 우리한테 주어진 행동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하는 거가 뭐 소요를 일거나 점거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이 절대 아니고요. 투표권이 평등히 보장되는지, 공정하고 검증 가능하게 투표가 진행되는지, 투표지가 안전하게 참관되는지, 개표가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게 진행되는지 이걸 참관하고 시정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유권자와 참관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항복하는 데 있어서 참관인의 권리가 있고 참관인 패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참관인하고 미리 협의할 일도 없습니다. 이 일만 합니다. 이 일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떳떳하고 그래야지 이제 화내지 않고 또 당당하게 얘기하고요. 그쪽에서 화내지 말고 소요를 일으키지 마라. 나를 협박하지 마라. 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피켓이나 민생을 들이대세요. 당신은 이 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정과 정지를 요구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잖아요. 그럼 경찰 부르세요. 그래서 난 참관 활동하는데 참관을 방해하고 있는 거다. 이 사람 체포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체포니 뭐 이렇게 뭐 구금이니 쫓아내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잘 안 쓰던 용어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내가 이런 일을 쓰게 될 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이고 마음속에서 두려움도 있는 부분인데요.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저희가 이런 참관에 대한 정당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당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주장이 아니면 당하게 될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일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당해야 될 일이 내가 당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같은 처지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 생각의 방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되냐? 훼손, 은닉, 폭행 이런 일을 안 하면 됩니다. 네. 우리 그 공명선의 그 투시단에서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모든 분들에게 이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훼손, 은닉, 손, 폭행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잘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 지시나 명령이나 사주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정당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위축되어서 법에 정한 권리를 잘못 해석해서 위축돼서 오히려 자꾸 내몰리는 것이었지, 실제로는 그들을 우리가 시키고 명령하고 바르게 하게 해야 될 권리가 있었고 안 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로그램 문제 한번 더 말씀. 홀로그램은 법적으로 지금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홀로그램을 붙이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법은 있는 것은 지난번에 투표할 때 선거했던 NFC 칩 있지 않습니까? 그 칩은 전자적 보안 장치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홀로그램은 광학적 보안 장치인데 홀로그램을 붙이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선관위가 임의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알아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야.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 설치하라 이런 법이 없어요. 규칙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데 보여주겠다, 정보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들 다 가지고 노는 얘기예요.
규정이 없는데 왜 그거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 다음에 규정이 없고 임무에 없는 얘기니까 여기서 만일에 편집했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뭐 사고가 생겨서 녹화가 썼던가 이런 것에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려면 법에서 책임을 지면 아까 보면은 폭행을 했다 그러면 1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임을 지려면 책임질 사항이 법에 규정돼야 되는데 책임질 사항이 법에 규정 안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 책임 안 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서관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어요. CCTV 하고 홀로그램 하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깨죠. 예. 원래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것들도 자기들 책임이 없는 거고 홀로그램도 책임이 없는 거고 CCTV도 책임이 없는 겁니다. 법이 없는 자기들 마음 달면서 그럼 왜 하냐? 국민들 속이고 믿게 하려고. 우리는 잘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요. 보면은 이제 먼저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관인들이 투표지가 갈 때 차 타고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치가 됐었을 때 개함에서 정리하고 기계 돌리고 그 다음에 심사직계 손으로 보고 검열하고 그 전에 이제 개표상 잘 썼는지 확인하고 도장 찍고 중앙선관위 보고하고 이런 형태 절차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개표 참관인도 각각의 파트에서 이 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 거 있는 곳 각국에서 각 담당 전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담에서 서로 간의 대화를 많이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서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 안에서 전체를 운영하시는 조장급 되신 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참관 정확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체크하시고 문제가 생기면은 선관위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을 불러서 시정 조치하게 하고요. 그 다음 불법 상황이면은 곧바로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몇 시쯤 됐습니까? 예,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쭉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투표함하고 우표 투표함이 이제 이송이 됩니다. 선관위 사무실에서 지금 사전 투표함 문제 많이 있잖아요. 거기 천도된 거 그거가 선관위 사무실에서 개표장으로 이동할 때 개표 참관인이 반드시 동승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천도로 만든 투표함이 이동되는데 안 보고 있으면 누가 그거를 다 바꿔치기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표 참관인이 꼭 참여하셔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선관위 매뉴얼입니다.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 참관인이 있는 상태에서 봉인봉쇄를 시작한다. 봉함을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고 참관인이 있는 상태에서 동반해서 개표소로 이동한다. 이 두 가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이제 이 탑차 같은 게 와가지고 자기 일을 많이 해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이미세요. 6시 이후에 시작해야 됩니다. 6시 이후에 정확하게 매뉴얼상 6시 이후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6시 이후에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뉴얼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개표장에 접수되는 상황에서 개표장에는 이 선관위의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이 6시 전에 최소한 6시 10분 전에 절대로 도착하거나 접수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 부분들 첫째로 동승해야 된다. 두 번째로 6시 이후에 봉인 작업이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개표 접수 담당하는 참관인한테 이제 출발합니다라고 알리는 통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되시면은 미리 준비하세요. 여기 투표소 선관위부터 개표장까지 현재 교통상으로 몇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네이버 맵에가 출발 동신해가지고 시간 걸리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탑차가 개표 참관인들이 어떤 번호의 차가 올지 모르잖아요. 딴 놈들 먼저 들어와가 접수해버리고 지들이 개표 시작한다고 해버리면은 이 투표함은 나중에 온전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했기 때문에 항상 개표 참관인한테 알리 출발하는 거 이야기하고 6시에 시작하도록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표함을 이제 접수를 합니다. 투표함 접수할 때는 이와 같이 이제 접수부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표소 관리록을 사전 투표소 관리록을 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개된 투표지라든가 보고, 그다음에 서류 인계서 이거를 이제 관리관이 여기 접수한 사람이 사인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접수부 문서 작성하는지도 같이 보시고, 여기 동승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접수하시는 분은 개표참관인하고 두 분이 같이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같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같이 내용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달받은 사진하고 서명을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투표함 적치가 되어 있잖아요. 적치가 되어 있으면 지금 투표록이 다 올라가 있죠. 예, 투표록이 다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거기 아래로 들치면은 봉인한 파란색 봉인 테이프가 나옵니다. 그 봉인 테이프에 서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럼 그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투표장에서 그 투표 참관인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출발할 때 그 봉인된 사진을 나한테 보내라. 아니면은 그 투표 접수하시는 분 있잖아요. 접수부께서 투표 참관인한테 투표장에서 봉인할 때 찍은 그 사진을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받으셔서 이 적치할 때의 그 내용이 동일하게 있는지 확인을 비교하시고요. 개함할 때도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함할 때 이거 떼어내고 이거를 이제 그 투표록을 떼어내고 하거든요. 그러면 개함할 때 그 투표록을 떼서 이걸 떼고 나서 뒤에 열 때 그 투표함이 개함하는 그 순간에 그 투표함이 원래 있던 투표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한 번 더 사진하고 비교를 하셔서 그 봉인된 상태가 투표장에 출발한 그 상태가 맞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관위 매뉴얼이나 선관위의 운행에서는 이와 같이 아까 선거 임명부에서 하고 도장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교 확인의 근거가 제공되는데 이 봉인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뚜껑에도 있는데 그 봉인지에다가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개표장에서 개표 참관인들이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이 알아서 대조 비교할 것을 근거를 받으셔가지고 확인하는 거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접수부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 다 받으니까 접수부에 있는 개표 참관인 분들은 투표 참관인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만나시면은 이제 악수하시고 거기 사진 찍은 거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하고 해서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걸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할 수 없으니까 현재 그 상황에서 1대1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접수부의 개표 참관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가 이제 개표장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개표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 표로 만들어낸 내용들이 이렇게 실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함부 여기 옆에가 적치가 되어 있고요. 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하고 심사집계부 검열위원이 쭈루룩 있고 위원장석 있고 여기 뒤에가 뭐 자리가 몇 개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늙은 노인의 분들 지역에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 이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 중요한 것은 6시 전에 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하죠, 이거. 예. 그 다음에 6시 이전에 투표함이 적치가 되면 안 되겠죠. 6시 10분 전에 투표함 온 것은 무조건 그쪽에다가 문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18대 대선에서
첫 개표된 방송된 겁니다. 안동시 중구동 제2투표구 보시면은, 그런데 6시 40분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6시 7분에 투표함 접수가 됐어요. 6시 7분에. 이동 시간이 4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6시 거기 투표함에서 투표 종료 선언하고 나서 6시 끝나잖아요. 투표함 다 닫고 그 다음에 투표를 다 쓰고 차 타는 데까지 3분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영상 보시겠습니다. 나는 최소한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이 투표함이 어떻게 6시 7분 만에 안동시 선관 개표장으로 도착했을까? 도대체 어디서 나온 투표함일까? 이 부분들이 이제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투표지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우선 시간이 지금 몇 시쯤 됐습니까? 8시 1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투표지 정리부터는 이제 개함 및 투표지 정리, 여기는 개함까지만 할게요. 투표 정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봉인이 있고 여기 이름이 있는데 투표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투표자 수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투표록이 원본이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개함되고 정리되도록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투표지를 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표록이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 누가 복사해 가겠다고 해서 복사지 갖고 오면 안 되고 투표록 원본을 다 통째로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항상 이 바구니에서는 이 투표록 원본이 다 돌아다니. 투표지 분류기 운영 담당 개표 참관인의 역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 담당 개표 참관인은 가장 중요한 일이 모든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촬영한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표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 투표록 원본을 보고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표록을 보고 입력 내용을 수정하기, 이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보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분류 투표지 그리고 홈표 발생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은 촬영 후 중단은 꼭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홈표 발생은 기계의 오동작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6사 지방선거에서 정몽준 후보의 표로 박원순 후보의 표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 상황이 왜 조작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 A 후보의 표를 B 후보의 표로 분류하게 되려면 먼저 A 후보의 표가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그런데 표식이 없습니다. 표식이 없는데도 B 후보의 표가 들어갔다는 것은 명백하게 조작인 거죠. 오독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인위적인 조작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조작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 사무국장을 불러가지고 이 기계는 조작이 진행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용하지 중지를 하고 여기에 운영하던 운영요원들을 수작업 개표, 심사 직계로 옮겨가지고 수작업 개표에 참여해서 더 빠른 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개표 참관인이 개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그 다음 대응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분류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이 되는데요. 미분류가 많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보시는 것처럼 분류기 운영요원의 유의사항에가 꼭 필수적으로 미분류 투표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거나 갑자기 높아지는 때라고 해서 그때 조치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 상황표가 출력이 되면은 항상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 미분류 투표지 비율은 미분류 투표지 수 나누기 투표수입니다. 이 나누기 계산해가지고 한쪽에다 연필이나 이걸로 메모를 해서 5%가 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개표 상황표 참관인한테 꼭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지 분류 끝났다고 개표 상황 출력해서 바로 심사직계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표 상황표를 개표 참관인이 먼저 보고 이 비율을 계산했는지 확인해서 계산해서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미분류 투표지가 과다하면은 오동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절차대로 보면 미분류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A 후보의 칸에 표식이 정확히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류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원순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고 선관위 기준에 부합하는데 불구하고
미분류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A표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분류 조건을 봐야 되는데 미분류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분류 조건이 없는 S 상황인데 불구하고 미분류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오동작이 아니고 정확하게 조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선관위 사무국장을 불러서 기계가 미분류 비율이 높고 오동작이 아니라 조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지시키고 개표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운영 요원들을 수작업 개표로 참여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 담당부에서 작성하면 안 되는 문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분류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하고 헌재 판결에 해가지고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조일 뿐이지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유효성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효투표 집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가 서명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권한이 없는데 만들어놨어요. 그거는 선관위가 개표 매뉴얼을 만들면서 법에 위반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때는 쓰지 못하도록 두 줄을 긋고 안 쓴다라고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사집계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집계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심사집계부 테이블입니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위원과 6명의 심사집계부 요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나가는 것은 수작업 개표사항표를 작성하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산 출력 개표사항표의 공표가 불법이니까 여기 심사집계부를 떠나기 전에는 항상 수작업 개표사항표 작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은 왼쪽에는 선관위 4.13 총선에서 선관위가 예시하고 있는 전산 출력 개표사항표 예시입니다. 여기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분류된 투표지 확인이라고 여기 확인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미분류 투표지 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가 A하고 B를 더해서 확인과 개표를 더해서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확인과 개표는 법적인 지위가 다릅니다. 개표는 확실하게 개표인데 확인은 뭔가? 확인은 개표가 못 되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하고 관리규칙의 확인과 개표가 동등하다라고 법적 지위가 동등하다는 정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은 개표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고 확인과 개표를 더한 개는 확인의 지위밖에 갖지 못하고 개표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그런 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개표 수작업 개표 상황표는 손으로 세가지고 쓰는 개표 상황표는 명백하게 개표 상황표의 법적인 지위를 개표의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확실하게 수작업 개표 상표를 써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집계부에서는 심사 계수기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비치를 했습니다. 테이블마다 3대씩 두고 있는데요. 개표 참관인은 법에 의해서 278조에 의해서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참관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정한 참관인의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참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천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당 30장 이내로 수분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30장 이내냐? 그러면은 얘기를 하죠. 우리 개표 참관인들이 많은데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뭐 젊은 분도 있고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정확한 거고 검증 가능한 건데 그분들은 여기 100장 이상 넘어가면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30장 이내로 다 공통적인 영화 보는 수준 그 정도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확한 참관과 검증이 불가능한 100장 이상의 것들은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 얘기하시고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선관위 개표 매뉴얼에 유효 투표지 확인 사항을 하고 거기에 심사 집계부 계수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때는 항상 유효 투표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는 유효 투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법적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유효 투표지가 아니에요. 그냥 보조한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에서 100장 단위로 묶인 그 표를 바로 수작업으로 확인하지 않고 계수기에다 직접 넣는 것은 투표지
매뉴얼 절차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수기에 들어갈 때는 유효 투표지로서 확인되는 수작업으로 다 100장을 센 것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선관위 매뉴얼상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수기 넣을 때에 분류기에서 나온 투표지를 바로 넣으라는 항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매뉴얼 자체가 분류기에서 나온 100장짜리를 바로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분류기에 나오면 손으로 100장을 세고 그다음 홈표나 무효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은 그 다음에 100장을 맞춰서 여기 계수기에 넣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매뉴얼 자체가 계수기에는 유효 투표지만 들어가게 거고 그 다음에 분류기에서 나온 것을 바로 넣으면 된다는 사항이 없으니까 손으로 세서 유효하게 만든 다음에 유효하게 확인한 다음에 계수기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은 계수기 운영에 보면 심사 확인에 필요한 경우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 전달해서 재분류를 하라고 이런 요구가 나옵니다. 이 재분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표 상황표의 득표수 정정 업무는 심사 직계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면 손으로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가지고 여기서 숫자가 맞다는 것을 손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여기서 수작업으로 확인했으니까 정정도 심사집계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기기로 다시 해서 재분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하나는 개표 상황표가 또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만들어진 거 또 출력된 거 또 한 번 더 출력 이러면 두 장, 세 장, 네 장이 계속 개표 상황표 출력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는 그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거는 불법적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진행하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첫째로 재분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로는 기계는 득표수 정정 업무가 생겼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고 참관이 더 엄격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발생했는데 기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계 돌리면은 일본에 300장씩 돌아가는 것에 기계가 투입이 되면은 참관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참관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참관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선관위가 기계로 재분류하겠다는 것은 참관을 막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로 재분류하겠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고 항상 정정 업무는 두 번, 세 번 손으로 세가지고 심사집계부에서 정정하도록 손으로 정정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개표상황표 확인석 나왔습니다.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개표상황표만 딸랑 들고 숫자만 좌우로 봅니다. 그래서 합계만 확인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투표수가 없이 숫자만 합계만 보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했는데 여기서 정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투표수를 항상 확인해 가지고 틀린 사항을 맞게 한 다음에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정 업무가 고유 업무인 심사집계부로 이걸 다시 보내서 메모와 함께 보내서 여기다가 선을 쓰면 안 되니까 메모에 함께 보내서 이거가 틀리니까 거기를 확인해서 손으로 확인해서 수작업으로 확인해서 검증해서 다시 정정하시오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 이제 다시 검열위원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열위원석에서 하는 일은 투표록을 먼저 보고 검열을 한 다음에 개표 상황표를 다시 확인하는 이런 것이 업무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열위원이 자기 봐야 될 일이 업무를 앞에 바구니 옮겨주는 도우미한테 그걸 해가지고 도우미가 투표지에다 손을 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도우미는 투표지에 손대는 이 법의 규정에 전혀 정의되지 않고 매뉴얼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검열위원회 도장을 다른 옆에 있는 검열위원이 대신 찍어줍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검열을 중지시키고 사무국장을 불러가지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이 뭔지 다시 살펴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도장을 빌려서 대신 찍게 해주고 투표지의 검열을 도우미한테 시키는 것은 직권 남용이고 직권 남용은 형법 123조에 의해 가지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내 도장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찍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중형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발생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형법 123조를 법률위원회에다 배치를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선관위 사무국장 불러서 위반하고 있다,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한다 그러면은 그 경찰을 바로 불러서 이 사람이 현행범입니다, 이거 직권남용 현행범 바로 불러서 체포하게 하셔야 돼요. 법률위원석에 있는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시고 뭐 이렇게 정당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 더 잘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법을 위반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치해가지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자, 위원장 공표하고 보고용 PC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표의 순서는 투표로 가고 투표지를 검열한 다음에 수자가 개표 사항표에다가 확인해서 도장 찍고 공표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원장이 이제 지역에 현재 부장판사이니까 법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수자가 개표 사항표가 아닌 전산 개표 사항표를 도장을 찍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건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 내용을 인쇄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확인과 개표가 법적 지위가 다르다. 그런데 분쟁의 사항이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건데, 그 소송에서 여기 도장을 선관위원장님 찍으시면은 이 도장 찍고 공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게 되고 소송의 대상이 돼서 피고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수자가 개표 사항표는 확정적으로 개표의 지위를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송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부장판사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수자가 개표 사항표를 도장 찍겠다. 그러시면은 심사 직계부로 가서 작성해오라고 지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고용 PC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개표 참관인이 선관위원장이 도장 찍고 공표하면 즉시 그 개표 사항표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용 PC 담당자한테 개표 자료를 개표 사항표를 입력하면 이 개표 자료 입력 정보라고 하는 문서를 출력해 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 이 보시면은 보고 시간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보고 시간. 공표 시간 다음에 보고 시간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보고했으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방송국에다가 개표 자료를 전송하는 거잖아요. 시간적 순서에 가 차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표 상황표를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해주시고, 이 보고 시간도 촬영해서 업로드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중앙에서 중앙선관위 개표 자료를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아까 보셨던 그런 형태의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조작이 발생하는지를 검증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사전투표함이 이동을 했었을 때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접수 담당하는 부분에 있는 개표 참관인이 이와 같은 접수부 문서를 보시고 순서하고 그 다음에 투표 규모들을 보셔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온 투표구가 전에도 들어왔었는가? 그럼 중복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중복된 것하고 지금 거하고를 두 개를 다 투표함들을 확인한 다음에 선관위 사무국장을 불러서 이런 조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짜 투표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두 개의 투표함들을 격리를 시켜서 경찰한테 관리하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는 정당한테 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은 개표 참관인들이 해야 될 실무들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